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금이 송경입니다. 네, 오늘 아이스강 대표님과 인터뷰를 한 질문 중에서 제가 오늘 하나 남겨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피파리에서 세네카의 행복론이라는 철학책을 다룰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미덕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거든요.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미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왠지 그 단어가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냥 그 단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첫 그 받아들였던 느낌이. 사전적인 의미가 도덕적인 행동과 그리고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미덕과 이 행복과의 관계가 어떤 것일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워낙에 또 철학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책이 제가 이제 추천 도서에 비하면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서 또 이렇게 단락단락이 적기 때문에 또 보기에도 또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세네카 행복론이라는 게 나온대요. 여기 이제 또 미덕이 나와요. 미덕과 이제 행복에 대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을 때 이제 알승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는 배려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배려심. 근데 그 배려심에도 단계 레벨이 있다. 사실 저는 착하다는 거, 배려 있다라는 거, 그런 말들을 굉장히 좀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쩌면, 근데 저는 그게 여기 PCM에 들어와서 그 어설프다라는 말도 처음 들었거든요. 어설픈 배려심, 어설프게 착하다. 근데 정말 어설프게 착한 거였어요. 그 안에는 제 안에 이기심이 있었던 거죠. 나는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내가 하는 것들은 어떤 배려심.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게 다 뭐 이기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떤 저의 기질 이런 것들도 물론 밑바탕이 되어 있겠지만, 정말로 그 배려심의 레벨을 따졌을 때 그 단계를 봤을 때에는 되게 깊은 레벨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깊은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사실 이제 알스간 대표님께서 그런 이제 그 콜레스테롤 수치로 인해서 그런 이제 파리로 때 그 마라톤 하시면서 각성 상태에 있으셔서 그로 인해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그거를 조절하시기 위해서 이제 좀 강도가 높은 PT와 그리고 생야채 스무디를 이제 복용을 하신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로 인해서 더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알센 대표님께서 느끼셨대요.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 흔들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파괴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이 정말 있구나라는 걸 느끼셔서 이제 조아영 대표님께 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더 서포트를 하셨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잘못되면 같은 가족이 죄책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다 보니까 상대방이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이제 대표님께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사탄이 지금 우리를 조종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요, 우리가 건강적으로 아프거나 정말 잠을 못 자면요, 이 사람인지라 많이 흔들려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 장시간을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 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때 소리에 되게 예민하고, 이 빛에 예민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잠을 못 자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막막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정말 절망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문제라, 그 문제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제 거기에만 이제 생각을 계속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받을 상처,
그리고 죄책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감정을 갖지 말아라.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오히려 사탄한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게 정말 깊은 레벨의 배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 전 남편도 그랬고 워낙에 뭐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탓을 해요. 남 탓, 또 아이들 탓, 제 탓. 그리고 본인이 뭔가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어떤 화가 나는 거, 이런 것들, 분노에 차오르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없어지면 다 해결이 되겠지. 내가 없어지면 남는 사람들이 죄책감 좀 느껴봐라. 일부러. 그러니까 약간 그런 복수심? 이런 표현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결국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와,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거를 정말로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건 정말 한 가정의 리더, 가장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닌 듯 해도요, 그런 가장 리더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사실 다 흡수가 되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문화 속에 젖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부모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그러니까 거울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정말 삶에 있어서 이 미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미덕을 이제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이제 깊은 배려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해가 갔고, 그러면 나도 좀 약간 이것도 되게 내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막상 근데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내가 그렇게 과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도 든과 동시에 일단은 저는 오늘 대표님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저는 들었잖아요. 알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몰랐더라면 내가 당장 예민하고 잠 못 자고 아프고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 오늘 이런 배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행동함에 있어서 좀 생각함에 있어서 그래도 남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가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을 아이들 앞에서 이제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나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우리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든 이제 부모 잘못인 거죠. 그러려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아주 정말 잘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는 해주겠지만 너네 때문이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정말 깊은 배려 차원에서 이거를 참 어떻게 이거를 또
표현을 하고 풀어야 되는지도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또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한창 이민한 또 사춘기 아이들하고 또 생활을 하고 있고, 오해와 또 그런 또 상처 섞인 말들이 왜 안 오고 가겠어요. 아이들은 탓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글쎄요, 저도 은연중에 그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남 탓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정말 오늘 이 미덕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쭤보면서 깊은 배려, 결국은 가족이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깊은 배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또 저만의 또 그런 개인 또 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아이들과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깊은 배려로 아이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하면서 이 책이라는 거, 사실 그런 말도 해주셨거든요. 책을, 그러니까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읽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늘 이제 스마트폰이 늘 주변에 있고,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자꾸 만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님도 쇼츠를 본다 하지만 공급하는 목적으로 쇼츠를 본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도 쇼츠를 보고 또 뭐 덕질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또 그걸 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 또 좀 뭐랄까요, 얻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더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쇼츠도 있고,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소비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유튜브로 또 공급도 하고 이제 그러면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읽기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환경이 지금 현대인들은 사실 읽기가 잘 되지가 않아요. 사실 아이들도 그렇고 환경 자체가. 하지만 내가 정말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읽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혼자서 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표님께서 조금 고독하고 외롭고 할지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가장 적합한 공간이 사실 저는 차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정적이 굉장히 어색하고 좀 힘들고 그렇지만 그게 좀 시간이 지나고 적응이 되다 보면 그 뭔가가 있대요. 그 이제 뭔가 생각이 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고 어떤 또 상상력도 발동이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차 안도 있고 저는 또 걷는 거를 좋아해서 걷거나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걷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강아지랑 산책 말고, 강아지랑 산책하면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혼자서 걷는 거. 이제 날씨가 되게 많이 좀 아침 저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미덕이라는 단어가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고, 이 미덕이 결국엔 그 깊은 그 배려에도 레벨이 있고, 그 깊은 레벨의 단계에서는 상대방한테 그런 정말로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내가 사탄이 우리를 조종해서 파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인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인지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오늘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